포르투갈에는 포르투갈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며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보르고냐 왕조의 페드로 왕자와 왕비의 시녀였던 이네스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는 잔혹하면서도 너무나 슬퍼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베드로 왕자와 시녀 이네스의 비극적인 사랑의 전설을 찾아 14세기 포르투갈 역사 속으로 떠나봅니다. 14세기 스페인 카스티아 왕의 손자이자 비에나 공작이었던 후안 마누엘은 어린 왕의 교육을 맡을 정도로 고위귀족인데 왕이 성인이 되자 자신의 큰딸 콘스탄사 마누엘과 결혼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카스티아 왕 알폰소 12세는 포르투갈과 동맹을 원했고 마누엘과의 결혼에 무효화를 선언한 후 12살 된 콘스탄사를 성에 유폐시키고 포르투갈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왕의 처사에 분노한 비에나 공작은 전쟁을 선포했고 교황청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맺은 후 겨우 딸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알폰소 12세는 이혼까지 하면서 포르투갈의 보르고냐 왕조 아폰소 4세의 딸 마리아를 새왕비로 맞이했지만 마리아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알폰소 왕은 과부인 레오노르 데 구스만과 바람이 나서 아내를 내팽개쳤고 그녀에게서 자식을 10명이나 얻었습니다. 레오노르가 사실상의 왕비 노릇을 하면서 마리아는 소각받고 소외된 채 살아갑니다. 딸이 굴욕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분노한 아폰소 4세는 사위인 카스티아의 알폰소 왕에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런 불만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폰소 4세는 자신처럼 카스티아 왕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비에나 공작 후안 마누엘과 사돈을 맺기로 결심해 12살 때 알폰소 11세 왕과 이혼한 상태였던 마누엘 공작의 딸 콘스탄사를 자신의 아들 페드로와 정략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폰소 11세는 전처의 재혼을 방해했고 그러다가 포르투갈과 3년 동안 전쟁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세자빈인이 된 콘스탄사 마누엘은 시녀들과 함께 포르투갈에 도착했지만 그녀에게는 시누이 마리아와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빈의 시녀 중에는 이네스 데 카스트로라는 아름다운 시녀가 있었는데 왕세자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 두 사람은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세자빈이었던 콘스탄사 마누엘은 두 사람의 사랑을 막기 위해 이네스를 아들의 대모를 삼았지만 그 아들이 유절하는 바람에 그것도 소용이 없었고 콘스탄사 자신도 작은 아들을 낳은 후 산후우울증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거리낄 게 없는 왕세자 페드로는 공개적으로 불륜을 저질렀고 정도를 넘어서 이네스와의 결혼까지 꿈꾸는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페드로의 아버지 아폰소 왕은 제대로 된 신분을 가진 며느리를 원했는데 아들이 욕심을 부리자 궁중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통 아들은 허약한데 이네스는 건강한 자식들을 낳았고 이네스의 출신 집안인 카스트로 가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적통 왕자의 지위를 위협하자 아폰소 왕은 이네스를 궁정에서 추방하여 코임브라에 있는 수도원으로 보내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페드로의 고집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린 아폰소 왕은 페드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3명의 신복을 보내어 수도원에 있는 이네스를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아들 페드로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왕비인 어머니가 부자 간의 갈등은 겨우 중재했지만 아버지는 그 후 얼마 안 되어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페드로 1세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암살자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은 페드로가 왕이 되자 카스티아로 도망쳤는데 페드로 1세는 자신의 조카인 카스티아 왕에게 포르투갈로 도망와 있던 카스티아의 망명객들과 자신이 찾는 암살자들을 교환하기로 하여 암살자 3명 중 2명 페루 코엘료와 알바로 곤살베스를 압송해 옵니다.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이들을 왕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심장을 도려내어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자객 디오고 파체코는 도망쳐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페드로는 이후 잔호광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 왕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 자신의 사랑 이네스를 사후의 왕비로 추존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왕은 이네스의 시신을 파내어 왕비의 옷과 왕관을 씌워 옥저에 앉힌 후 모든 신하들에게 시신의 옷자락에 충성 맹세의 키스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페드로가 이네스가 죽은 후 2년이 지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허구일 가능성이 높지만 왕이 보여준 무서운 집념이 사람들에게 준 공포감이 이런 전설을 만들어내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략결혼과 불륜, 부모가 반대하는 사랑과 죽임, 복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 등 온갖 드라마적 소재로 가득한 이 이야기는 후세의 20여 편이 넘는 오페라의 소재가 되었고 온갖 그림은 물론 각종 서사시의 이야기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현재 이들의 무덤은 페드로 왕이 직접 아름답게 꾸민 석관과 함께 알코바사 수도원에 있는데 원래 나란히 있던 석관은 지금은 성당주 재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